안녕하세요, 상승효과입니다. 지금 부자들이 왜 달러를 사모으고 있는지, 지금이 왜 달러를 모아갈 적기인지, 주가와 달러의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달러를 왜 사야 되는지부터 알아보면은, 달러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주는 자산이죠. 위기에는 원달러 환율이 올라요. 보유하고 있는 달러가 있다면 환차익을 보게 되죠. 또 위기가 왔을 때는 부동산과 주식 같은 위험자산의 가격이 빠져요. 위기의 가치가 올라간 이 달러를 이용해서 헐값의 우량자산을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주는 자산이라는 거죠. 지금 원달러 환율을 보면은 1126원을 찍고 7월 들어서 다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부터 달러의 현황을 보게 되면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위기가 오자마자 달러가 급상승했죠. 그리고 나서 양적 완화, 달러가 시중에 풀리면서 달러의 양이 많아지면서 다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21년 초 1000원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 모양이죠. 이렇게 1180원, 1150원, 1100원, 1050원 이 지지선들 가운데서 1100원에서 1150원 사이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장기로 놓고 보면 어떨까요? 1996년부터 장기 추세대를 한번 그려보면은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때 96년, 그리고 2008년, 2014년, 18년, 그리고 21년 장기적인 대추세의 바닥권에 위치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5년 동안의 원달러 환율 1140원 정도입니다. 지금은 1130원. 평균치보다 아래에 있죠. 전체적인 추세 그리고 최근 5년간의 평균으로 놓고 봤을 때는 환율이 낮은 상황이 있다는 거죠. 달러를 환율이 치솟은 다음에 살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달러는 가격이 빠질 때마다 모아가는 거예요. 저점에 매집해서 고가에 파는 이게 달러 투자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이때 사서 이때 팔고, 이때 사서 이때 팔고, 이때 사서 이때 팔고, 이때 사서 이때 팔고. 물론 이 저점 고점을 맞출 수는 없어요. 하지만 추세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인 환율이 낮아졌다고 판단이 되면은 서서히 모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환차익을 보면서 이렇게 늘어난 달러 자산을 다시 팔아서 원화 자산으로 바꾸고 그 원화 자산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우량 자산을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달러를 사야 하는 이유, 인플레이션 우려가 짙어지고 있죠. 거기에 따라서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는 곧 주식시장의 변동성으로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코로나 이후 끝없이 상승 랠리를 이어오고 있는 주식시장에 변동성이 생긴다면, 조정이 온다면 환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달러 투자의 기본, 환율이 낮을 때 사서 높을 때 파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이 랠리가 끝없이 계속될까요? 아니죠. 언젠가 조정은 옵니다. 그 조정에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달러를 준비하자는 거예요. 달러 보유의 핵심은 바로 저가 매수와 비중 조절이에요. 쌀 때 사야 된다는 것, 그리고 호황이 짙어질수록 그 비중을 늘려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점에서 조금씩 모아가고 위기가 와서 환율이 튈 때 그때 매도한다는 겁니다. 달러 투자의 기본은 위험 대비에 있어요. 환차익을 보기 위해서 환율을 예측하고 잦은 사고팔기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달러를 사고팔게 되면은 기본적인 수수료가 크기 때문에 달러를 사고팔 때 2%에서 4% 정도 기본적인 손실을 깔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차익이 목적이 된 그런 달러 투자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안전자산 특성에 기인한 위험 대비 차원에서의 달러 보유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러는 장기적 안목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달러를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자산 목적으로 보유를 했다면 환손실은 부수적인 문제예요. 내 자산을 지켜주는 달러. 어느 정도 환손실이 나더라도 인정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달러 앞으로 올라갈까요? 먼저 환율 상승 요인을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원달러 환율이 1150원까지 갈 거다. 코로나 델타 변이와 금리 인상이 변수가 된다. 무슨 말일까요? 일단 5가지 정도로 환율 상승 요인을 살펴보게 되면은 코로나의 델타 변이, 이 코로나 변이로 인해서 코로나가 재확산된다. 대유행이 다시 한번 시작된다라고 하면은 달러가 다시 한번 올라갈 겁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떨어질 거예요. 달러 같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올라갑니다. 환율이 뛰겠죠. 그리고 테이퍼링, 돈 푸는 속도를 줄인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시중에 달러가 적어지게 되면서 달러 가치가 올라갑니다. 환율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금리 인상, 물론 당장 금리가 올라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거세지면서 테이퍼링이 진행되고 금리 인상이 연이어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시중에 달러를 흡수하죠. 그럼 시중에 달러가 적어지면서 환율이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경제 갈등이 거세지고 있어요. 이 미중 경제 갈등, 무역 분쟁 이런 것들이 심화될 때마다 환율은 튀어 올랐습니다. 또다시 이 갈등이 본격화된다면 환율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끝없이 계속되는 이 주식시장 랠리가 어느 정도 멈췄다, 조정이 온다 한다면 환율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중장기적으로는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중에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테이퍼링을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테이퍼링이 뭐냐? 돈 푸는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동차의 엑셀을 밟으면서 가속을 해왔다면 그 엑셀에서 발을 서서히 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시중에 돈, 즉 달러가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테이퍼링과 달러 어떤 관계가 될까요?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시중에 돈, 즉 달러가 감소합니다. 달러가 줄면은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죠. 그럼 원달러 환율은 올라갑니다. 환율이 올라간다면 외국인의 투자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또 사람들의 주식 같은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약해지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조정이 발생할 수 있게 되죠. 또 환율은 이런 요인 외에도 중국, 위안화 환율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변수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달러가 올라간다 이런 개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언제 올지 모를 위험에 대비하자는 목적으로 달러를 보유하자는 거예요. 원달러 환율은 테이퍼링, 즉 달러가 줄어드는 속도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테이퍼링,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초쯤에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테이퍼링이 시작되기 전에 달러가 쌀 때 이 달러를 사모으게 되면 테이퍼링이 시작되거나 주식시장의 조정이 시작됐을 때 환차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주식시장은 무조건 빠질까요? 계속 빠지기만 할까요? 먼저 테이퍼링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테이퍼링이 왜 생기냐? 시중에 돈을 덜 풀어도 될 만큼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면 돈을 계속 풀겠죠. 하지만 지금 물가도 올라가고 수출도 잘 되고 코로나도 일시적으로 잠잠해졌고 경기가 좋아지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돈 푸는 걸 속도를 늦추겠다, 즉 테이퍼링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테이퍼링으로 인한 일시적인 주가의 조정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결국에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실적 장세로 인한 주식시장 결국 안정화될 가능성도 높다는 거겠죠. 201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테이퍼링이 있었어요. 그땐 어땠을까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폭등을 합니다. 8,900원대에서 1,600원 이상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돈이 풀립니다. 양적 완화가 일어나면서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13년도 5월달에 테이퍼링을 할 수도 있다. 첫 언급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7개월 뒤에 본격적인 테이퍼링이 시작됩니다. 14년 1월부터. 테이퍼링이 언급되고 나서 일시적으로 환율이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죠. 테이퍼링이 시작된 다음에도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 시장의 달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환율은 다시 올라가죠. 어쨌든 중기적 이상 관점으로 보면은 테이퍼링 시작과 금리 인상으로 인한 환율 상승 가능성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경기 회복의 속도예요. 지금 코스피 차트인데 이런 식으로 삼각형 상승 패턴, 이 라인이 잘 지지가 된다면 위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코스피가 최고치를 계속 경신해 나가고 상승 랠리를 시작한다. 이때가 달러를 모아가면서 조정을 대비할 적기라는 거예요. 코스피가 이번 7월 달에도 오른다면 최장기간 상승 신기록을 세우는 겁니다. 코스피가 작년 20년 11월 달부터 12, 1, 2, 3, 4, 5, 6 계속 올랐어요. 코스피가 떨어진 달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7월에도 상승한다면 8개월 동안 연속해서 올라가는 건데 2017년도 마찬가지로 8개월 연속으로 코스피가 상승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때를 제외하면 최장기간 기록이에요. 그럼 이 코스피가 9개월, 10개월, 11개월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갈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상승 추세가 오더라도 반드시 조정 구간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연속해서 계속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쉬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 조정 시기가 온다면 우리가 싼 값에 사서 모아놨던 그 달러는 큰 무기가 될 겁니다. 우리의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보호막이 된다는 거죠. 이 달러는 시장이 환희에 차 있을 때, 그리고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갈 때, 이때 사모으는 겁니다. 위기는 호황의 정점에서 대비를 하는 거예요. 하락장과 조정장은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고액 자산가들이 지금 달러를 많이 사모으고 있다고 하는데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서 가격이 싸질 때, 이때마다 달러를 조금씩 모아간다면 조정이 왔을 때 우리에게 반드시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이 달러를 몰빵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비중 조절이 정말 중요한 자산이 바로 이 달러예요. 호황이 짙어질수록 달러 비중을 늘려가면 되는 겁니다. 기존에 제가 달러 영상을 많이 찍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설명은 제외를 했는데, 달러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으신 분들은 상승효과TV 재생 목록에 있는 달러 투자, 여기 있는 영상들이나 저의 책 부의 알고리즘을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가 가능하실 거예요. 주식 투자는 항상 다음 단계를 미리 대비하는 게임입니다. 호황이 올 때는 불황을 대비하고, 불황이 왔을 땐 다음 다가올 호황을 대비하는 게임이죠. 남들보다 먼저 한 발자국 움직이는 것, 이게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고 남들보다 더 나은 수익률을 올리는 비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 들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